안녕하세요. 법정스님 눈길 25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와, 오늘은 무려 이제 셋째 마디 할 시간입니다. 네. 저희가 둘째 마디까지 끝났고요. 요 책이 넷째 마디까지 있으니까 반환점을 지금 돌고 있는 딱 그런 시점입니다. 네, 이럴 때 아주 귀한 손님 한 분 모셨습니다. 법정스님이 보내신 마지의 김현진 대표님입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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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 장소는 그래서 마지입니다. 네. 네. 마지 소개랑 좀 개인 소개도 살짝 먼저 해주시면. 네, 저는 마지의 준장이고요. 그 전에는 이제 불교의 마타하리, 불교의 어떤 일들이라든지 저기 마타하겠다 뭐 이런 거였는데 마지가 너무 바빠가지고 저희 살리미스트, 그러니까 죽이는 거에 반대의 일들은 뭐든지 한번 해보겠다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마지는 어떤 곳인가요? 네, 마지는 뭐 불교를 베이스로 하는 종교 음식점. 네, 여기는 채식 위주인 식당이고요. 위주가 이제 완전히 비건 식당이죠. 비건 식당이고 여기 마지는 지금 올해가 10년 차고요. 10년 차고 이제 제가 학교에서 불교 계율로 석사를 하고 뭐 불교 윤리 공부하고 종교 음식으로 박사과정 이제 하고 논문 쓰고만 남았지만 아무튼 관심이 있어서 저희 어머니와 같이 운영하고 있는 식당입니다. 네. 네, 그러면 싱잉볼 소리로 눈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입가에 미소 짓고 숨 들이쉬고 내쉽니다. 고맙습니다. 자, 소리가 너무 좋네요. 네, 그렇죠. 네. 여기에 딱 어울리네. 그러니까 여기 오니까 제대로 제가 소리를 내요. 그러니까 어쩜 이렇게 울림이 저는 바로 옆이잖아요. 잘 뻔했어요. 너무 좋네요. 편안하고. 네. 해 뜨는 곳이 명 싱잉볼 힐러입니다. 명지십니다. 네네. 해 뜨는 곳 싱잉볼 얘기 나왔는데 근황 한번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근황이요? 네. 한번 노들썸은 지난주와 변함이 없이 일주일에 목요일은 명상하고 뭐 북토크하고 이런 거 하고 있습니다. 노들썸하고 홈플러스 합정점에서 싱잉볼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허리는 좀 어떠세요? 정말 그냥 이대로 알아야 하나? 이런 생각을 좀 가졌었는데 한 열흘 전, 그러니까 2달을 넘어서면서 완만하게 이렇게 회복하고 있어서 요즘에는 이러다 정말 낫겠다. 괜찮아질 것 같은데? 뭐 이런 지금 희망이 보이는 시기군요. 그 대신 조금 더 가만 살살 다니고 있습니다. 축드립니다. 드디어. 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저희가 마지로 부르기로 했거든요. 네네네. 마지는 좀 근황은 어떠십니까? 근황은 뭐 여전히 바쁘고요. 여전히 바쁘고 정신이 좀 약간 바쁘니까 심란해서 공부는 좀 요즘에 덜 하고 있어서 그게 좀 약간 초조하기는 하고요. 그리고 유튜브도 하신다고 네. 저 아카마지라고 저희가 이제 아카데미 마지도 같이 하고 있는데 거기서 마지 아카마지의 그 인터뷰,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을 한 100분 정도 모아서 그분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저희 메인 테마가 뭐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는 이야기, 하지만 누군가는 꼭 알고 있어야 되는 이야기. 그래서 저희 다양한 뭐 인문, 사회, 예술, 문화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 사람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환경운동하는 최병준 목사님이라든지 아니면 페미니스트 분들이라든지 뭐 이제 약간 사회의 어떤 좋은 것들을 위해서 사람들이 도대체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목숨 거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분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네.
저는 어제까지 이제 저희 명상 웹 컨퍼런스 불교 박람회에 있어서 네. 파주 스튜디오에서 그거 찍고 왔고요. 이제 세계 여행을 한 기분이었어요. 우리나라 한국 불교 선에 대해서 이제 첫날은 얘기했고 목요일 날은 금요일 날은 이제 미얀마 사마타이파사나 쪽으로 해서 파옥사야도랑 일묵스님 모시고 얘기 나눴고 그리고 3일째는 서부의 마음챙김 명상에서 디켄슨이랑 타라구랑 얘기도 듣게 됐고요. 마지막 날 어제는 이제 티베스님들 원래는 저희가 5시간 이렇게 예상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민규르 림포체가 사실은 이제 출연을 조금 고사하셨다가 다시 전환해서 바꿔주는 바람에 이제 7시간, 2시간이 더 추가된 거죠. 그래서 이제 달라이라마 존자 인사말 해주시고 민규르 림포체 강연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한국의 뭐 청전 스님, 소남 스님 그리고 또 남카 스님은 라이브로 해주셔서 마지막을 거하게 했는데 좋네요. 네, 민규르 림포체는 정말 세상에서 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지 그 표정과 모습에서 참 예, 재밌게 아주 봤습니다. 저는 아주 재방송도 또 해준다면서요? 오, 좋은 질문이요. 재방송은 11월 12일 목요일부터 15일까지 예, 재방송은 신청하시면 목록으로 이렇게 나오고요. 예. 좋네요. 셋째 마디 크게는 어떤 제목으로 되어 있나요? 셋째 마디는 살림하다라는 제목입니다. 살림 비슷한데요. 그러네요. 모토랑 네. 비슷해서 그러네요. 오, 마지도 살림이고. 그러니까요. 좋네요. 법정 스님이 진짜 보내셨네. 한번 읽어볼까요? 네. 25화입니다. 아이 낳아 기르면서 어머니가 된다. 벌써 오래전에 겪은 일인데요. 어느 날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는 순간 내 생명뿌리가 꺾였구나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어머니는 우리 생명의 뿌리입니다. 그 뿌리가 꺾였구나 싶으니 제가 갑자기 고아가 된 느낌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창조력을 지닌 이는 곧 어머니입니다. 생명을 가진 사람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우주의 생명력을 사랑으로 빚어 탄생시킵니다. 이런 창조 능력을 지닌 어머니이므로 삶을 아름답게 가꾸는 일도 어머니들의 차지가 되어야 합니다. 날로 살벌해가는 세태를 보면서 어머니들의 영향력이 절실하게 요구됩니다. 가정의 중심은 더 말할 것도 없이 어머니이지요. 어머니가 계시지 않으면 집에 훈기가 없습니다. 집, 가옥은 아버지가 가꾸지만 집안, 가정은 어머니가 다스립니다. 어머니는 처음부터 어머니로서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식을 낳아 기르면서 어머니가 됩니다. 어진 어머니 한 사람은 교사 100사람에 견줄만 하다고 합니다. 그 어머니 밑에서 뛰어난 성인도 나오고 흉악한 도둑도 나옵니다. 그러니 인류 역사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분들도 그 원천을 따져보면 어머니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으로서 갖추어야 할 예절과 덕성을 길러주고 작은 일에서부터 책임감을 심어주는 일이 기묘합니다. 아이들을 백화점 같은 데만 데리고 가지 말고 작은 풀꽃의 아름다움에 눈길이 가도록, 그래서 자연의 신비에 마음이 열리도록 이끄는 것도 어머니들이 할 일입니다. 어느 부처님 오신 날 스승이 남긴 말씀이다. 어머니는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낳아 길러가면서 어머니를 이뤄간다는 말씀에 깊이 공감한다. 모성, 어머니 성품을 타고나는 여성일지라도 아이를 낳아 기르면서 비로소 어머니로 옹그러진다는 말씀이다. 이 말씀을 들으며 떠오른 이야기가 있다. 베트남은 1980년 후반 집단 농장을 풀어 집집이 땅을 나눠줬다. 이러는 사이 의료 체제가 무너지고 농사짓기도 제대로 하기 어려워 어수선했다. 굶주림에 시달린 나머지 3살이 채 되지 않은 아이 가운데 63%가 영양실조에 시달린다.
이 소식을 들은 국제 아동 권리 기관인 Save Children은 영양학 교수인 제리 스티넨과 아내 모니크 스터닌을 베트남으로 보낸다. 이 부부가 베트남을 찾았을 때는 마침 미국이 베트남을 압박하려고 베트남이 미국과 무역을 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을 때였다. 미국 단체를 마뜩작게 여긴 베트남 관리들은 6달 안에 문제를 풀지 못하면 내쫓겠다고 울러댄다. 흔히 비영리 단체가 낯선 나라에 가서 일할 기틀만 닦는데 한 해 남짓 걸리니 베트남 관리들이 던진 말은 억지 소리라고 밖에는 볼 수 없다. 베트남 말도 하지 못하는 부부, 그렇다고 뜻을 꺾을 수는 없었다. 고민을 거듭하던 부부는 아이들 영양실조 비율이 높은 마을을 찾는다. 영양실조가 걸린 까닭을 짚어가던 부부는 마침내 이렇게 묻는다. 혹시 찢어지도록 가난한 집 아이인데도 여느 아이보다 몸집이 크고 튼튼한 아이는 없나요? 찾아보니 고만고만한 가운데서도 남달리 몸집이 크고 튼튼한 아이들이 있었다. 부부는 이 아이들에게서 다른 것을 몇 가지 찾아냈다. 몸이 약한 아이 엄마는 아이에게 하루 2차례 밥을 줬다. 밭일하러 가기 전에 한 번, 일을 마치고 다 늦은 저녁에 한 번 줬다. 한꺼번에 밥을 많이 주니 아이들은 밥을 적잖이 남길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몸이 튼튼한 아이 엄마는 일하러 나가면서 할머니나 할아버지 또는 이웃에게 부탁하여 아이에게 밥을 자주 먹이도록 했다. 그 덕분에 아이는 하루에 4번, 많게는 5번 밥을 먹게 되어 밥을 남김없이 먹을 수 있었다. 어떤 엄마는 국이나 밥에 민물에서 잡을 수 있는 새우나 고구마, 싹 따위를 넣어주기도 하고 아이들을 밥을 먹이다가 강아지나 흙 묻은 신발을 만질 때마다 아이 손을 씻기는 엄마도 있었다. 어디까지 읽을까요? 이 작은 차이가 몸이 약하고 튼튼한 아이로 갈랐다. 부부는 영양실조에 놓인 아이들에게 이처럼 먹이도록 한 지 6달 만에 245명이 영양실조에서 벗어났다. 부부에게 싸늘한 눈초리를 거두지 않던 베트남 관리가 흔연히 비자를 연장해 준 끝에 베트남 아이 220만 명이 튼튼해졌다. 이 이야기에 아이가 밥을 남기는지 밥 먹다 말고 씻기지 못해 더러운 강아지나 더럽혀진 신발을 만지는 것을 놓치지 않고 살핀 어머니 눈길, 그리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 하며 스스로 묻는 슬기로운 어머니 마음이 고스란하다. 우리는 여기서 아이를 똑같이 기르더라도 모든 걸 무심코 봐 넘기지 않고 찬찬히 살펴 이랬을 때는 어떡하지? 저럴 때는 어쩌지? 하며 미련을 찾는 그 마음자리에서 살림이 비롯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스승은 이런 어머니 이야기도 나눠주셨다. 어머니 만류를 뿌리치고 미국에서 파리로 건너간 아들은 빈털터리가 되어 몇 끼를 굶은 끝에 하는 수 없이 어머니에게 급한 전보를 칩니다. 굶어 죽어가요 아들. 어머니에게서 회신이 옵니다. 굶어라 엄마. 이 회신을 받아본 순간 아들은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이제까지 어려운 일에 부딪힐 때마다 어머니에게 의존해 오던 나약한 그 끈앞풀이 한순간에 끊어진 것이에요. 그는 마침내 혼자서 일어서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뒷날 어머니는 그때 일을 두고 아들에게 이런 말을 들려줘요. 굶어 죽어간다는 내 전보를 받고 정말 견디기 어려웠단다. 하지만 그때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너로서 성장하지 못할 것 같았다. 이 이야기 주인공 레오 버스카글리아는 로스앤젤레스 이민 가정에서 태어나 20년 가까이 교육학 교수로 일했다. 학생이 자살하는 일이 일어나 학교를 나와 러브 클래스를 연다. 그 뒤로 한결같이 나다움을 드러내 참답게 사랑하기를 알리며 사랑의사 닥터 러브라는 애칭을 얻는다. 살며 사랑하며 배우며 아버지라는 이름의 큰 나무,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처럼 펴는 책 이름만 봐도 레오 버스카글리아가 세상에 무엇을 펼치려고 했는지 알 수 있다. 나이 74에 심장병으로 숨을 거두었는데 마지막 남긴 말이
불행 속에서 흘려보낸 모든 순간은 바로 잃어버린 행복한 순간이란 말씀이다. 내게 어머니는 어떤 분이셨을까? 나는 어려서 병치레를 거듭하다 3살 때 소아마비가 걸려 오른 다리를 절었다. 학교에 다닐 때 눈이 많이 내려 빙판이 진 날 아침이면 아침 밥상은 차려 있는데 어머니는 보이지 않았다. 어머니 찾기를 그만두고 밥을 먹고 학교에 가다 보면 어디까지 나가 언덕에 하얗게 사윈 연탄을 부숴 뿌리고 있는 어머니를 만날 수 있었다. 몸이 아파 중학교 1학년을 중퇴하고 나이 20이 가까울 때까지 병치레를 거듭하는 나를 살릴 수만 있다면 똥구멍에라도 숨을 불어넣겠다고 말씀하던 어머니는 다리를 절어 놀림을 받는 아들에게 지는 게 이기는 것이라고 말씀했다. 그때는 몰랐다. 지는 게 이기는 것이라는 말에 담긴 참뜻을. 저보다 힘이 붙이거나 못한 사람을 놀리는 것이 얼마나 모자라는 짓이라는 것을 남을 헐뜯고 억누르려는 밑바탕에 도사린 두려움을 어쩔 수 없어서가 아니라 기꺼이 질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슬기롭고 사랑 어린 사람이라는 것을 참답게 사랑하는 사람이 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솔로몬 임금이 서로 제 아이라고 내세우는 두 여성 앞에서 아이를 반으로 나눠 가지라고 했을 때 피를 토하며 물러서는 사람이 참 사랑일 수밖에 없음을 깨달은 것은 반백이 넘어서였다. 아이들에게 절름발이라고 노림을 받고 울면서 들어왔던 첫 기억은 내 나이 5살 때 기억이다. 그때 어머니 나이 30 중반, 고등교육도 받지 못한 젊은 어머니에게 어찌 그토록 깊은 헤아림이 있었을까. 감사합니다. 이런 귀한 나눔도 해주시고 늘보 어머님이 가끔 등장하시는데 참 존경하실 만한 분이신 그러니까요. 것 같더라고요. 좋네요. 근데 어느 어머니나 그러지 않으셨을까 싶어요. 그러게요. 실제로. 이제 여기 올 때 맞이 올 때마다 저는 네. 느끼는 게 어머님 뵈면 네. 참 특별한 분이시라는 그런 기운과 에너지가 이렇게 느껴집니다. 저희 어머님이 그러시죠. 네, 그래서 이렇게 훌륭한 딸을 기르시지 않았을까? 에피소드 같은 거 있으면 알려주세요. 저희 집이 이제 아버님이 저 어렸을 때 이제 뭐 정치하신다고 하고 뭐 집안도 다 말아먹고 뭐 이래 있는 건데 저희 어머님이 이제 끝까지 놓지 않았던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고요. 그리고 저는 이게 제가 불자로서 사실 크는데 어머님의 영향력이 굉장히 컸어요. 절에 가면 언제나 먼저 허드렛 일하고 구정물에 손 담그고 이런 일 굉장히 많이 하셨었는데 도대체 왜 그러시냐고. 그리고 이제 그 절에서 뭐 행사 끝나면 막 떡 같은 거 막 가져가시고 그러는데 저희 엄마는 못 가져가게 했거든요. 저한테.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누군가의 기도로 올려놓은 어떤 그 공양물을 가지고 가려면 그 공양물을 올린 사람에게 간절하게 기도를 하지 않고서는 가져갈 만한 자격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절에 가서 대접받거나 이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구정물에 손 닦고 하는 게 결국 너의 업식을 닦아내는 거라는 얘기를 사실 어려서 잘 이해가 안 되는 얘기인데도 어려서부터 그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 맞이 식당을 이제 하는데 아시는 것처럼 잘 되든 잘 안 되든 굉장히 힘들어요. 부엌일이라는 게 굉장히 힘드는데 그 일들을 다 하시고 그 다음에 뭐 음식 하나 버리지 그러니까 뭐 어차피 뭐 잔반으로 나오면 어쩔 수 없지만 그 이외에 나머지가 저희가 야채수 같은 것도 다 뭐 끓여서 한다든지 통소비를 원칙으로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어머님이 가지고 있는 것은 그러니까 통소비를 통해서 지구를 살리고 사람들을 살리는 마인드를 갖고 있지는 않은 사람이 남에게 먹이는 밥을 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또 여기서 이제 밥을 해서 어쨌든 저기 사람들한테 공양 올린다는 마음으로 맞이라는 것도 그렇잖아요. 부처님께 올리는 공양. 그래서 오는 분들에게 공양 올리듯이 그렇게 일을 하세요. 여기 일이 끝나면 되게 늦어요. 기본이 10시인데 매일 2시간씩 3시간씩 사경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어머님의 삶은 평생 수행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그나마 승질 들어온 제가 이만큼 좀 부드럽게 사람들한테 뭔가 좀 좋은 말도 나누려고 하고 이렇게 변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성함이 이춘필 네네네네네네. 뜨는 거 제목 보고 네. 눈물 없이 보낼 수 없다 그래. 눈물 쏙 빼는 얘기 하나 좀 해주세요. 눈물 쏙 빼는 얘기요? 아유, 모르겠고요. 저는 최근에 지난 아마 2-3편 전에 잠깐 저희 가족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 어머니와 얘기를 하지 않고 지낸 지 6개월, 10개월쯤 됐었었는데 눈물 나오려고 그래요. 그랬었는데 어제 같이 어머니 아버지를 또 따로 모시고 남편하고 가서 식사하고 네 그냥 뭐 어머니가 또 먼저 손을 내밀어 주셨어요. 이렇게 뭐 언제나 사과 손을 어머니가 먼저 가지마 뭐 이렇게 사랑 언제나 내리사랑이 치사량 이게 뭐 됐어 막 이렇게 해도 되는데 아유 뭐 그런 걸 알았어 이러면서 그걸 알았어요. 이제 가지러 가면서 성장하셨네. 네 잘하셨네요. 하나 보죠. 명상맨 어머니 저희 어머니는요 참 오지랖이 넓으신 분. 네, 그래서 주변 마을 사람들한테 좀 널리 참견도 하시지만 진짜로 진심으로 걱정해주고 이렇게 어울림이 좋으셨던 분인 것 같아요. 여기 책에 보면은 어머니한테 이렇게 손 벌렸을 때 지금 내가 죽겠다, 굶어 죽겠다 그랬었잖아요. 그게 저한테도 되게 중요한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막내 아들이라서 엄마한테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이거 어렵다. 그래서 거의 다 들어주셨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일단 어머니가 손을 자른 게 아니라 제가 좀 느끼게 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하다간 정말 뭔가 그냥 사회에서 보면은 그 막장 드라마에 나오는 건 무조건 어려우면 손 벌리는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게 좀 되게 절실하게 저한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어려워도 좀 저는 제 힘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그런 순간이 저한테는 좀 있었는데 자각하셨네요. 모르겠어요. 네, 그게 자각이 스스로 깨달은 거니까 뭐 붙다가 별건가 그게 이제 됐다는 거죠. 스스로. 그래서 이 부분 읽으면서 저도 제 인생에서 그 전후가 좀 나뉘어지는 것 같아요. 분수령면서 제 아빠가 돼서 이렇게 딱 보니까 그 품는 이 품이 아빠는 좀 다르고 이 엄마는 아예 원초적인 뭔가 그 힘을 가지고 계시지 않나. 저는 이제 여기 아무래도 있다 보니까 그리고 요즘에는 채식을 좀 즐기는 친구들이 젊은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젊은 여성 친구들, 사회활동하는 친구들, 환경운동하는 친구들 뭐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그렇게 아끼고 보살피고 지켜나가야 될 것이 단순한 나의 피부치만이 아니라 뭐 지구, 동물, 인권, 여성성 뭐 이런 것들로 해서 다양하게 스펙트럼이 좀 다양해지고 굉장히 깊어진다라는 느낌을 갖기 때문에 저희가 전통적인 어머니에 대한 사랑 이런 것들을 정말 막 절절하게 느끼는 어쩌면 마지막 세대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요즘에 이 모성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들은 좀 더 확장이 사실 또 돼야 하고 확장돼가고 있는 중이 아닐까. 나의 피부치만이 아니라 살아가는 내 이웃들을 모두 다 나의 어떤 그런 인연으로 생각하는 좀 더 불교적인 세계 이런 세계가 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네. 저희는 지금 엄마인 사람은 없는 건가요? 저희 4명 중에? 네, 그렇죠. 없죠. 없네요. 엄마가 네, 엄마가 없네요. 어떤 엄마가 되고 싶으세요? 그건 궁금하네. 어떤 엄마가 되고 싶으신지. 아까 이제 사회 마음, 우리가 마음은 여태까지 이제 개개인의 마음, 내 마음, 우리 마음 이랬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말에는 사실 우리 마음이죠. 근데 이 우리 마음이라는 것과 우리 식구라는 것을 한번 연결시켜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가족, 피부치를 내세운 말이 아닌 식구라는 말을 내세웠을까? 같이 밥 먹는 사람. 한솥밥을 먹는 사람, 같은 젖을 먹는 사람, 이렇게 먹는 거에다가 초점을 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품이 실제로 우리라는 말 가운데는 이게 그 마음 심리라는 게 내게 국한되는 게 아니잖아요. 더불어 전체의 심리를 헤아리는 전체 식구 그런 마음 쪽으로 확장이 되면 그 어머니 마음이라는 게 꼭 자식을 낳기만 해서 그런 게 아니라
보듬어 품고 살리는 사람들은 다 어머니 마음이 될 수 그렇죠. 있다라고 보여져서 뭐 남성이라고 해서 어머니가 되지 못할 것이 없다. 관세음 보살님하고 우리 흔히들 뭐 여성을 떠올리지만 실제로 보살은 남성. 여성이다 남성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네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명상맨도 칩칩이도 어머니일 수 있다. 그렇죠. 예. 저는 한 번 더 각성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어머니라서 한 번 이렇게 독립한 것처럼 그렇게 이제 누군가를 위해서 엄마랑 이제 아빠랑 저랑 다른 점 들라면은 그 모든 것을 희생하고 아이를 1번으로 놓을 수 있느냐 할 때 저는 없거든요. 저는 저의 앞날과 뭐 저의 어쩌고 저쩌고 그런 것 위주로 하면서 아이를 이렇게 돌보거나 뭐 이런 마음으로 살았던 것 같은데 그 어머니는 그러지 않는 것 같아요. 어머니는 아이를 1번으로 놓고 아이를 위해서 살고 그 생명에 대한 의식 자체가 좀 본질에서 다를 수밖에 없다. 실제로 그 잉태했다라는 것은 잉태하지 않은 것, 뱃속에서 기르면서 이렇게 느낌이 있는 것과 없는 것 차이는 분명히 있을 것 같긴 그렇죠. 하고요.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사실 어머니가 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능만으로 어머니가 된다면 모든 어머니가 다 훌륭해야 하는데 맞아요, 그렇지 맞아요. 않은 걸로 봐서는 결국은 이제 그런 씨앗을 거듭해서 기르는 데 핵심이 있지 않나 싶고 아빠라 하더라도 아이를 계속해서 자기가 안고 밤에라도 즐겨 봤던 아빠와 그렇지 않고 이렇게 그냥 뚝 떨어진 아빠와는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좀 더 실제로 와닿으려면 종교에서 얘기하는 뭐 구원이라든가 구한다 이런 말보다는 우리말로 살린다 이렇게 말을 쓰면 살림이 훨씬 와닿을 것 같고 그러니까 남성들도 표현을 살림에 대해서 좀 이해하고 살린다라는 표현을 주로 쓰다 보면 그 어머니 마음이 더 깊이 들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아무리 자식이 1순위 그게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일단 본인에 대한 애정과 자존감이 있는 사람이 어머니로서 뭔가를 살리는 아까 말씀하시는 살리는 부분에 좀 힘을 해야지 나는 나보다 우리 자식만 잘 되면 돼요. 이렇게 되면 그 자식의 입장에서는 어머님이 모든 걸 다 나를 위해서 희생을 했는데 내가 그거를 못하면 나는 죽음이 되는 거거든요. 네, 저는 그런 부담을 주는 거는 이제는 좀 없어져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존과 상생이 부모 자식 간에도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럼 더불어 사는. 네네. 네, 그렇게 좋은 생각합니다. 부분 잘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오늘 어떠셨는지 혹은 못하신 말씀 있으면 한 말씀씩 해주시면 어떨 것 같습니다. 나누기 시간입니다. 네. 어떻게 자식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를 고민할 필요가 없다. 그냥 내가 그렇게 살면 자식은 그냥 그걸 보고 그런 사람이 되는 거다. 그래서 그냥 원하는 대로 내가 그렇게 살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훌륭하신 말씀입니다. 기억하겠습니다. 맞이 어떠셨어요? 낳는 걸로 어머님이 되는 것이 아니라 품고 키우고 그 아이를 살려냄으로써 어머님이 진정한 어머님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이라는 것은 일종의 법인이고 저는 이런 비즈니스도 사실 아이를 키우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10년 전에 맞이를 처음 그냥 이 세상에 그냥 내놨을 때는 정말 철딱선이 없는 그런 엄마였는데 지금 한 10살 배기 정도 맞이를 키우고 나니까 얘를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그것도 보이기도 하고 예, 그런 게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어머님들도 스스로에 대한 그런 자존감을 가지고 본인이 잘 살아내면 아이들도 저기 따라가지 않나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아까 맞이 얘기를 했지만 이를 처음 본 게 2014년 초인가 아마 그랬던 걸로 기억나고 아니면 2013년이었던가 그랬을 것 13년쯤 됐을 것 같아요. 예. 그동안 이렇게 보면 이렇게 이제 기름기가 빠지고 이렇게 정말 부드러워지고 담백해지고 이런 게 이렇게 쓱 이렇게 스쳐가는 듯이 보여요. 그래서 이 사람 참 잘 살고 있네, 고맙다 이런 걸 느낄 수 있거든요. 그럼 이 자체로 일단 어머니다워지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나날이 바뀔 때 좀 더 이제 바람직한 쪽으로 바뀌어 나가고 살림지로 바꿔 나가는 그런 모습이 참 아름답다라는 느낌인데 오늘도 또 역시 그거 네. 확인할 수 있는 네. 시간이어서 참 좋았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마지막에 이 솔로몬 임금 예. 이제 엄마를 이렇게 고를 때 이 아들이 누구의 아들인지 알 수 있는 방법, 이 아이를 죽이려고 할 때 예. 그 진짜 엄마는 예,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이제 내 아이가 아니라고 자기 아이를 포기하는 그 마음이 예, 제가 이제 엄마에 대한 생각으로 이제 간직하고 있었던 얘기인데 다시 한번 읽게 돼서 그 얘기가 참 좋았고요. 네, 저도 그런 아빠, 엄마가 되도록 세상 일에 자주 지도록. 엄마. 눈물을 제가 뺐네요. 네. 네,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자유명상 하면서 마칠까요? 네. 네. 이게 자유명상이 엄마의 마음이겠죠? 어머니의 마음. 그렇죠. 네, 같이 예, 두 손 모으고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진정으로 고통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행복하고 평온하기를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